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해야 될 날에 상승을 했어요. 대선 결과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기대 등의 급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해소 기대라고 했죠. 사실 예전에 있던 어떤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대선 불복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선 끝나고 난다고 불확실성 해소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아무튼 뭐 그 전에 일단 대선 전에 지금 지수가 다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 전에 상당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전 종목은 다 올랐을 거고요. 반등을 했으니까 뭐 FANG고 뭐고 뭐 골고루 다 올랐죠. 예,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6천 종목 상승하고 1,100 종목 하락하고 아무튼 뭐 거의 다 오른 거죠. 근데 이 오늘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는 사실 이런 미국장의 내용 이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미국장의 저런 마감이 별로 한국 시장에 영향은 아마 뭐 사실 이미 갭상승에 다 반영이 되긴 한 상태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저런 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오늘 한국 시간으로 지금쯤 이제 미국의 대선 개표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이 상승 마감해서 갭상승을 출발했다까지만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장중의 흐름은 이제 철저히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대선이 2016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2016년 11월 8일에 그때 이제 미국 대선 개표가 이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갭상승 제법 많이 했거든요. 그날도 갭상승 출발해서 시장이 뭐 아무튼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트럼프의 승리가 슬슬 사실화되자 시장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날 폭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하루에 한 10포인트 빠졌나 선물이? 거의 아마 뭐 거의 2, 3%대로 빠진 걸로 기억해요. 물론 그때 같은 경우는 2, 3% 빠지고 나서 그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 자리가 돼서 올랐는데 그거는 그때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제가 여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장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럽게 많이 움직인다라는 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게 뭐 그게 뭐 어쨌든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장중에 뭐 이런 사이트 있어요. 뭐 이런 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구글에만 쳐봐도 나와요. 구글에 뭐 미국 대선 치면은 이렇게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나옵니다. 현재로선 바이든이 세 표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아무튼 이 참 부담스럽게 갭상승 출발을 했다는 게 참 그래요. 하여튼 대선 날마다 뭐 대선 날마다라 하기엔 데이터가 좀 부족한데 아무튼 지난 2016년에도 갭상승해서 역사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굉장히 크게 갭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뭐 같네요. 만약에 여기서 솔직히 트럼프가 떨어져도 문제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고 그죠? 트럼프가 돼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이래저래 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3거래일째 폭등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도 이제 내일 밤에 FOMC 회의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쳐 올린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별로 이게 좋은 상승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너무 좀 상승 쪽으로 좀 너무 오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좀 단기 과열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어제 말씀드린 기준들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이 지금 콜옵션이 이 선을 넘어와 있는데 종가상으로 넘어가 있으면은 뭐 조금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이거 넘어가면은 일단 위쪽으로 좀 다시 많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가 종가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여부 좀 잘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오늘 이 추세선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서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돌파 안착하면 갖다 버리시라고요. 단기적으로. 돌파 안착 안 하고 계속 여기서 밀려버린다면은 이건 그냥 하락 추세 지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지속이기 때문에 몫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단지 이거 오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까지 흐름과 조금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오늘 시장이 전 종목이 다 상승하면서 출발했단 말이죠. 이게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상승 종목이 지금 1000 종목인데요. 아침에 한 뭐 300 종목, 500 종목 하다가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일단 오늘은 뭐 시작부터 1000 종목 딱 상승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장중에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이 터져 나올 건데, 뭐 트럼프가 장중에 뭐 조금 우세할 수도 있고 바이든이 우세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시장 분위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무튼 뭐 잘 보시라. 이거 과연 이렇게 지금 코스피도 거의 전 종목 다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부들 좀 오늘 그런 걸 관전 포인트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거요. 1125원짜리가 선물상으로 어떤 그 지난 바닥이죠. 전저점 자리예요, 여기가. 현재 이렇게 개파락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벤트 직전에.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원화 강세가 추가로 더 진행되기도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들고요. 하여튼 뭐 살펴보겠습니다. 쌍바닥 가능성 생기겠죠. 드디어 쌍바닥 가능성 생길 수도 있겠거니 하고 일단 가능성 열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정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 4년 전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4년 전에 브렉시트가 6월 달에 있었고 11월 달에 트럼프 대선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중 한 3%, 4%씩 막 팍팍 빠졌습니다. 팍팍 빠졌지만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기가 아니죠. 네,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는 큰 차이가 있다. 경제 상황이 2016년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선이라는 이슈는 사실 이게 핑계거든요. 핑계. 어차피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뭡니까? 경제가 좋냐 나쁘냐,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어쩌고 저쩌고, 기업의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누구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른다가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이 뭐 좋냐 나쁘냐, 경제가 좋냐 나쁘냐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고, 지나가는 이슈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그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특정 업종들은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또 되면은 뭐 무슨 업종이 앞으로 쭉 좋고, 바이든이 이기면은 앞으로 무슨 업종이 좋을 거고, 업종들의 생명은 확 갈릴 수가 있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대선이라는 이슈는 결과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그 이슈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활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어젯밤 미국은 뭐 잘 올랐어요. 잘 올랐어. 좀 미국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네 조금 과하게 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장중에 좀 밀리긴 했는데, 자, 아무튼 그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뭐 변동성 지수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말게요. 뭐 이제 어제까지와의 시장은 미국 대선 전이고, 이제 오늘 이후는 이제 미국 대선 후기 때문에 굳이 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S&P 보시면 여기 개파락했던 요 자리까지 딱 S&P 현물지수 개파락했던 지점까지 딱 고점 찍고 밀린 겁니다. 얘도 일단 어떤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인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스닥도 당연히 그런 그림이겠죠. 변동성 지수 보기로 했는데 뭐 자꾸 엉뚱한 걸 보고 있죠. 변동성 지수 어제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는 35라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34, 35 대충. 아무튼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논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저점이 아니고 여기 중간자리에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중간자리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35를 넘어가긴 할 거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리긴 드려놨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밀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35라는 이 자리가 어떠한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네요. 연속적으로 이거 지킬 수 있을지가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죽일 거면 빨리 박스 안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35 부근에서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여기서 개긴다면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35를 일단 지지하는, 약하지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연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오늘 밤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아무튼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 좀 이상하게 표시가 돼서 유로화로 보여드릴게요. 유로화 이거 그냥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저기 2시간 봉입니다. 2시간 봉. 하여튼 오늘 아침에 지금 흐름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장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국 대선 개표가 거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전부 다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좀 큰 폭으로 갭 상승 출발한 게 오늘 아침의 특징이에요. 어떤 의도를 갖고 갭 상승을 했겠죠. 근데 이 심증을 생각해 보면 과연 니네가 진짜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위험 자산을 상승시키고 싶으면 니네가 오늘 갭 상승 출발했겠어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이벤트가 있는 날 아침에 갭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팔아먹고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아닌지 라는 의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증거는 없고 심증입니다. 심증.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아침에 갭 상승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유가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많이 갭 상승해서 출발했죠. 많이 갭 상승해 출발했다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처럼 방금 전에 위쪽으로 고점 테스트하고 또 좀 윗골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을 잘하고 싶으면 좀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좀 반등들이 다들 좀 공격적으로 제법 파바박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유로화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유로화 같은 것들 이것도 갭상승 출발했죠. 또 갭상승 출발했고, 갭상승 하니까 위쪽에 중요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저항으로도 작용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어젯밤에 장중에는 그러니까 계속 올랐죠. 어젯밤에 이거 120분 봉이니까 어젯밤에는 좀 과하게 좀 줬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시다시피 이거 120분 봉인데 아무튼 볼린저밴드 상단을 계속 찢으면서 왔어요. 이 제법 피로감이 쌓인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눌림 주고 다시 이렇게 갭상승으로 오늘 완전 볼린저밴드 찍고 넘어갔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추세적인 좀 추세적인 전환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달러가 쭉 눌렸다가 지금 달러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뒤집으면 달러죠. 어젯밤 모습이 이렇습니다. 달러가 쭉 죽었고요. 오늘 아침에 약간 좀 과하게 좀 쏟아져 내렸었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의 이 갭상승 출발, 위험 자산들의 오늘 아침에 쏘아 올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솔직히 높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데 어젯밤에 이런 흐름이 이미 바이든 당선을 시장에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달러화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를 이건 유로화인데 어딘가를 못 넘으면 또 밀리겠죠. 어쨌든 그런 저항 같은 부분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장중에 많이 들었다 놨다 할 거니까 마음이 심약하신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고버스 이런 거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넘어서지 못해야 할, 넘으면 안 되는 자리들은 안 넘고 있고요. 아직까지. 물론 종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원화 같은 것도 한 번에 오르긴 힘들겠죠. 쌍바닥의 가능성들도 생기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그런가? 그죠? 여기서도 이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면 쌍바닥의 가능성도 오늘 생기고 있다라는 점들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들어가셔갖고 뭐 하여튼 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보시든지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든지 오늘 누가 이기나 팝콘 뜯으면서 오늘 신나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시다,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어떤 매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